길버트 하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래된 도시 마을의 중심지에는 잔잔한 커피숍이라는 작은 카페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카페는 주인 아저씨인 할아버지 빅터가 오랜 세월 동안 운영하고 있었죠. 커피숍은 많은 손님들에게 친근한 휴식처가 되었는데 그중 일부는 철학 수업을 마치고 종종 이곳에 들러 토론을 벌이는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전, 대학생 친구들 중 한 명인 엠마가 기납적 추론의 문제, 많은 철학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하먼의 이론을 적용하여 일상적인 사건을 설명하는 재미있는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도 이론을 실생활에 적용해보자. 엠마는 신이 나서 말했죠. 그날 오후 마침내 그들은 첫 번째 실험 대상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카페 앞을 지나가던 한 할아버지, 그는 항상 손에 검은 우산을 쥐고 있었죠. 왜 저 할아버지는 매일 우산을 들고 다닐까? 친구들 중 한 명인 제이크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엠마가 제안했죠. 우리가 하먼의 설명적 추론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자. 먼저 친구들은 몇 가지 관찰을 기반으로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할아버지가 비 오는 날을 대비하기 위해 우산을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날씨가 연일 맑았던 걸 고려하면 이 가설은 그다지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았죠. 다음으로 나온 가설은 우산이 할아버지의 행운의 물건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할아버지가 언제나 웃는 얼굴로 카페를 지나간다는 것을 상기하며 이 가설이 꽤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엠마는 설명적 추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찾자고 했습니다. 그때 루카스가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우산은 단순히 그가 지팡이 대신 사용하는 도구일 수도 있어. 혹시 들고 다니기 편하고 익숙해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 이 가설은 이전 것들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일상적인 설명으로 보였습니다. 여러 가설이 제시된 이후 친구들은 할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대담하게도 엠마가 할아버지를 향해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우산을 들고 다니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우산 말이냐? 손자가 선물한 첫 번째 우산이란다. 그리고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 늘 준비하는 게 좋지. 안 그래? 그 순간 친구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답변은 가장 단순하고 논리적인 이유였으며 엠마와 친구들이 설명적 추론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가설을 고려한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은 기납적 추론의 중요성과 그 활용 가능성을 이해하고 매일의 관찰이 좀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잔잔한 커피숍의 테이블에는 이 젊은 철학자들이 매일같이 모여 일상의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또 다른 의식이 자리 잡게 되었고 그들은 종종 하먼의 이론을 기반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러한 탐구의 시간이 지나며 마을은 지혜와 따뜻함으로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의 가치 왕국이라 불리는 독특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은 셸러의 가치의 계층에서 영향을 받아 설계된 곳으로 사람들이 삶의 다양한 가치를 직접 경험하며 배울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곳의 특별한 점은 각기 다른 4가지 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방을 방문한 사람들은 그 방에서 나오는 가치에 몰입하며 자신의 삶을 반추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은 감각적 쾌락의 방이었습니다. 이곳은 향기로운 음식과 아름다운 음악이 끊임없이 흐르며 말랑말랑한 쿠션에 앉으면 세상이 모든 걱정을 잊게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이 쾌락에 홀려 시간을 보냈지만 문득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달콤한 향기와 흥겨운 음악이라도 떠도는 반복은 점차 무딘 경험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이죠. 이런 깨달음은 그들을 다음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 방은 생명 가치의 방이었습니다. 여기는 자연과 동물, 그리고 사람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방문자는 자라나는 식물이나 뛰어다니는 동물들과 교감하고 서로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경험을 했습니다. 이 방을 방문한 사람들은 생명의 공기를 느끼며 나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존재 역시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도전하고 성장하려는 욕구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신적 가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지식과 예술, 철학이 가득한 방으로 사람들은 다양한 책과 예술 작품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고양시킬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자신만이 철학과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교양 있는 대화를 나누며 풍부한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에서 사람들은 인간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그 너머의 창조적 사고를 탐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신적 가치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방은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초월적인 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고요함과 연결되며 모든 존재의 근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방에서 자신이 세상과 우주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명상하며 존재의 의의를 탐구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충만함과 마음의 평온을 경험하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가치의 정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방을 탐험한 사람들은 도서관을 떠나며 깨달음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각자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가치를 우선시할 것이며 그것을 통해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것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가치 왕국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 계층을 재발견하고 삶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길잡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든 자신의 가치 계층을 발견하는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었을 때 열리는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미래에 관한 특별한 강연에 초대받았다. 그 강연의 주제는 사이코의 스토리,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는 과학이었다. 강연장이 가득 찼을 때 무대 위로 등장한 사람은 다름 아닌 사이코의 스토리를 전공한 것으로 유명한 가상의 교수 이나경 교수였다. 그녀는 주름진 이마 위로 반짝이는 안경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노트가 들려 있었다. 강연이 시작되자 이나경 교수는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시리즈를 소개하며 사이코의 스토리 개념을 설명했다. 하지만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그녀는 갑자기 청중에게 농담을 던지며 이야기를 풀어갔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가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매일 하는 일상적인 선택들이 사실은 큰 사회적 흐름의 일부라는 걸 생각해보면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그녀는 팔짱을 끼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사이코의 스토리를 설명하면서 그녀는 작은 예시로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들이 어떻게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다. 가령 여러분이 아침에 커피를 마시기로 결정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같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똑같은 결정을 내린다면 커피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상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는 농담도 할 수 있겠네요. 관객들은 그녀의 유머에 웃음을 터뜨렸고 분위기는 한층 부드러워졌다. 이나경 교수는 청중의 반응에 만족한 듯 더 깊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시리즈에서는 이 사이코의 스토리가 어떻게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심지어는 역사의 흐름을 조종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는 허구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실제 세상에서 유사한 통계학적 도구를 사용해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흥미로운 상상을 자극합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행동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한다 해도 그 속에서 나오는 변수와 불확실성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관객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물었다. 그렇다면 이 사이코의 스토리는 정말로 실현 가능한 과학인가요? 아니면 그저 소설 속에만 존재하는 개념일 뿐인가요? 이나경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좋은 질문입니다. 사이코의 스토리는 현재로서는 소설적 개념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점점 더 큰 사회적 패턴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절대적인 미래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트렌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나는 사이코의 스토리가 단지 상상 속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복잡한 사회적 네트워크와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나경 교수의 유머와 통찰력이 담긴 강연은 나를 포함해 모든 참석자에게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는 모험과도 같은 아이디어를 선사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아침에 어떤 선택을 하면 내일의 커피 값이 내려갈지 고민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과학과 상상의 경계는 이렇게 유쾌하게 흐려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의 작은 마을에 사는 영리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화목이었고 그는 마을 곳곳에 숨겨진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화목의 진정한 힘은 그의 날카로운 지략이 아니라 바로 인을 중심으로 한 그의 철학에 있었습니다. 화목은 인을 통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마을을 보다 행복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두 주요 가족, 장씨 가문과 이씨 가문이 작은 경작지의 소유권을 두고 격렬하게 다투게 된 것입니다. 양측은 마을 회의에서 서로의 결함을 지적하며 소리 높여 싸웠고 그로 인해 마을 전체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화목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먼저 장씨 집을 방문했습니다. 화목은 장씨 가장에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가족 내에서 작은 불화를 어떻게 인의 실천으로 해결했는지에 대해 묻습니다. 장씨 가장은 지난주에 자녀와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 털어놓았고 화목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했습니다. 다음으로 화목은 이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씨 가장에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예전에 이웃과 일어난 작은 오해를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씨 가장은 처음에는 난감해하다가 결국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목은 두 가족 모두에게 그들이 이미 인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족과 이웃 간의 사랑과 신뢰를 통해 인을 실천하셨습니다. 마을 전체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간의 작은 이해와 사랑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양측 가문 사람들은 잠시 침묵하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씨 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화목이가 맞아. 우리도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이해해야지. 이 땅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 후로 두 가문은 긴 이야기 끝에 합의를 이루었고 마을 사람들은 화목의 지혜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주민들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화목은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마을을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인을 중심으로 한 윤리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으로 오래도록 남았습니다.